반갑습니다 여러분, 부기팍입니다. 저도 요즘 이슈인 그냥 쉬는 청년 68만 명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왜 쉬고 계신지요? 환경과 여러분의 재능이 맞지 않나요?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계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맛이 가기 시작하다가 큰 충격을 줬던 일로 완전 맛이 가서 쉬는 중입니다. 혹여나 과거의 저처럼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 휩싸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름 방황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도 하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백수지만 꽤나 즐겁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듭니다. 오늘은 뭐라도 하는 방법 3단계로 1번 뭐 어쩌라고, 2번 목표 수립,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기까지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자기 수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멈추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아주 차갑게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인맥, 네트워크가 없는지, 외적, 내적으로 형편없는지, 그러니까 잔인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상세한 방법은 지난 메타인지 5단계를 활용하셔도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솔직히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잃을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차피 망했는데 더 망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세울 자존심도 없지 않나요? 오히려 좋지 않나요?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성공 관련 책들을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도서에서 제로점이라고 표현하는 큰 실패나 밑바닥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자신의 밑바닥을 인정하고 뭐 어쩌라고 라는 태도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나 자존심 낮은데 뭐 어쩌라고, 나 자존감 낮은데 뭐 어쩌라고, 아직 능력 없는데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 철학, 가치, 도덕관을 모두 벗어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정할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해 줄 거고 나중에 세상에 맞춰서 또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쩌라고 단계에서 세상에 발가벗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면 다음은 목표 수립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이라면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원 등 제도 내에서 설정해준 목표를 향해 달려왔을 겁니다. 부모님이 설정한 목표, 선생님이 설정한 목표, 직장 상사가 설정한 목표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멘토로 자처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재능, 성격 특성, 자라는 환경 모두 다른데 어떻게 타인의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멘토의 지혜가 먹히지 않는 경우, 멘토가 제시하는 목표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시하는 목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직접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재능과 성격은 환경의 입력 곱하기 유전자가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환경의 입력에는 학습, 운동, 식습관, 노력이라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유전자는 부모로부터의 유전,
그리고 유전자 변이 등이 있겠죠. 그러므로 재능과 성격의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직접 목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잘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혼날 줄 알면서도 즐겁게 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니면 당장은 돈이 안 돼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럼 재능과 성격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직업군, 제품, 콘텐츠, 고객은 누구이고 무엇인가요? 그럼 그 직업군, 제품, 콘텐츠에서 최고의 아웃풋은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했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요? 당장 주변에서 롤모델을 찾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간 것들과 사람을, 그리고 가장 마음이 끌리는 모델을 목표 롤모델로 잡아줍니다. 다음은 계획 조사 단계인데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적의 루트가 무엇인가요? 그 과정에 있는 롤모델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그럼 그 롤모델을 구현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목표 수립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는 절대 남이 정해줄 수 없는 제로점, 그러니까 잃을 것 없는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재능 있고 마음이 끌리는 롤 모델로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롤 모델로부터 그 과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뭐 어쩌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장 몸부터 일으키거나 당장 스트레칭을 해보거나, 몸을 일으켰다면 이부자리를 정리하거나 밀린 빨래를 하거나 방을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방을 정리했다면 몸을 움직여서 나가서 바깥 공기를 느끼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꽤나 움직여졌다면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도와줄 도서, 블로그, 유튜브 채널로 학습하고 기관이나 국가 사업을 지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나 고객을 찾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거나 직접 발로 뛰어볼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원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거나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SNS 메시지를 보내서 그냥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당했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덩치를 키워 수준을 맞춰 다시 제안할 수도 있겠죠.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꽤나 수치스럽고 몸과 마음이 조금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정한 큰 목표와 과정 속에 있는 작은 미션들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번 콘텐츠에서는 백수지만 즐겁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 드렸는데요. 백수지만 즐겁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으로 뭐라도 하는 방법 3단계, 뭐 어쩌라고, 목표 수립, 할 수 있는 것 하기를 공유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콘텐츠부터는 제가 제시드린 3단계 할 수 있는 것 하기에서 잘생기지도 재밌지도 않은 제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고객을 찾는 방법과 자본주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교차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낸 특성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분들의 과정에 있는 롤모델 중 하나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백수라도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현실 부정하지도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힘내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